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내연기관 차량의 출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포드의 스테디셀러 픽업 트럭 레인저입니다. 지난 2016년 3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된 이후 5년 만에 풀체인지인데요. 2021년 국내 처음으로 출시됐을 때 저도 오프로드 시승 현장에서 레인저의 뛰어난 오프로드 극복 능력을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강물 도하나 급경사지와 같은 다양한 코스를 극복하면서 레인저는 단순히 트럭베드만 올려놓은 것이 아닌 진정한 오프로드를 위한 파수꾼 같은 차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세대 끝물에 국내에 출시하다 보니 재고떨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인식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 모델을 북미나 호주와 같은 최대 시장에 공개한 이후 국내 출시를 예고한 것으로 봐선 포드 측의 국내 시장 매력도가 확실히 높아졌다는 점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새 모델을 공개한 포드는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레인저 모델을 국내에 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캠핑과 레저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픽업 트럭의 무덤이 아닌 선호도가 높은 차종으로 인식이 전환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내년 초 출시를 예고한 신형 레인저는 어떤 차인지 TV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출시 일정과 차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 C자 형태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모양과 디귿자 형태의 주간 주행 등을 적용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도 신형 매버릭에서 볼 수 있었던 형태로 전체적인 포드 픽업 트럭의 패밀리 룩을 계승했습니다. 실루엣은 프론트 오버행이 짧아지면서 오프로드에서 진입각의 이점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레인저보다 더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실제로 신규 셰시를 적용한 차체가 활용되면서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기존보다 50mm 더 길어진 3270mm를 나타내고 너비도 50mm 더 넓어지면서 트럭베드의 활용도도 더 커졌습니다. 2열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픽업 트럭의 단점을 확실히 극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파워트레인은 3세대의 직렬 5기통 2.5리터 디젤 엔진을 대체하는 신규 V6 3.0 터보 디젤 엔진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4기통 2.3리터 에코부스트 가솔린 엔진과 2.7리터 트윈 터보 엔진도 탑재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출시된다면 디젤보다는 이 가솔린 엔진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3리터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274마력에 최대 토크는 42.9kgfm를 나타내고 2.7리터 트윈 터보 엔진은 310마력에 최대 토크는 54.2kgfm를 나타냅니다. 또한 북미 시장에서는 XLT 트림을 판매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와일드 트랙과 랩터만 판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트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이나 휠 디자인이 더 세련되졌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포드 측은 레인저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영하의 온도부터 50도씨가 넘는 혹서기까지 혹독한 점검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한 고강도 강철 프레임과 차체는 레인저의 내구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레인저의 오프로드 성능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은 맨 마지막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추가된 오프로드 성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리어 댐퍼를 보강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적재물을 운반하고 캐러밴을 견인할 때 말고도 가족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간다고 하더라도 한결 더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포드 측의 설명입니다. 실내도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우선 10.1인치와 12인치 싱크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점이 눈에 띕니다. 큼지막한 12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고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유용한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사방을 비추는 램프를 적용한 점이나 스플릿뷰 디스플레이가 있는 360도 카메라를 적용한 점 등은 큰 차를 몰아도 부담스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참고로 주행 모드는 노멀, 에코, 견인, 슬리퍼리, 머드,
샌드 등 모두 6개가 적용이 되는데요. 모드 변경도 쉽고 실제 해당 상황에서 탁월한 극복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탑승자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테일게이트의 작업 표면에는 눈금자나 컵홀더가 내장돼 있어서 실용성도 더 높였습니다. 또 본닛 아래에 보조 배터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캠핑 전동기기나 업무용 가전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멋이 아닌 다방면으로 편리한 깨알 기능이 곳곳에 잘 녹아져 있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국내 출시 일정과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 레인저의 국내 판매 가격은 와일드 트랙이 4,990만원, 랩터는 6,390만원이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이 수준을 조금 더 웃도는 선에 판매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럭으로 분류된 만큼 연간 자동차세가 3만원이 안 되는 점도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네요.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되는 시점에 정통 오프로드 기능을 강화한 내연기관 모델로 출시되는 레인저를 소비자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한데요. 중요한 점은 아직 친환경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내연기관차를 찾는 소비자의 니즈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더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공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은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소비자의 지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쪽으로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신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